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영역 9월 학평 16에서 21번 지문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원래 모의고사 독해를 할 때 선생님이 쓰는 문장과 문장 간의 그 접속 기호라던가 아니면은 전개 방식 기호가 따로 있는데 지금 이거는 내신 대비용 풀이기 때문에 그 기호는 자세한 건 생략하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반드시 그 모의고사 시험지를 옆에 두고 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문제에서 지문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몇 문단 몇 번째 줄을 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옆에 두고 있다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가본 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각 문단에다가 기호를 붙여 볼게요. A, B, C, 그리고 여기에 D, 그 다음에 나 문단에 E, 그 다음에 F, G, H 이렇게 각 문단의 제목을 각 문단의 기호를 한번 붙여봅니다. 자, 그러면 A 문단부터 먼저 보고 비문학 독해는 독해 기호라던가 전개 방식은 하지 않고 각 문단의 제목을 붙이고 구조도 그리는 데까지만 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문단 A 보겠습니다. 샤프치베리라는 사람은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간주된대요. 미학이 뭡니까? 뭐가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철학이죠. 그의 미학은, 샤프치베리의 미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은 초월적인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정의가 나와 있죠. 형이상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답니다. 그럼 형이상학이란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에 수식하는 문장이 형이상학이 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자,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프치베리는 온 우주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샤프치베리는 우주의 속성을 질서, 균형, 조화 요 세 개를 우주의 속성으로 봤고 질서 있고 균형 잡히고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좌우대칭이 되고 형식적으로 일렬로 쫙 배열돼 있고 이런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겼으며 그가 생각하는 미는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으로 통일성 있고 균형을 맞췄고 그리고 일렬로 잘 배열돼 있고 이런 형식적인 질서를 가진 거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A 문단의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누구의 뭐라고 붙이면 되겠죠. 샤프츠베리의 형이상학적 미학이라고 붙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B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치페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이상학적 전제는 미의 위계성이래요. 자, 위계성. 단계가 있단 말이죠. 상위 단계가 있고 하위 단계가 있다. 미가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운 게 있고 덜 아름다운 게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샤프치베리는. 근데 뭐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느냐? 그는 대상이 지닌 형성력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나눴대요. 그럼 형성력이 뭔가 뒤에 나옵니다. 형성력을 기준으로 미를 3등급으로 나누었어요. 자, 형성력은 뭐냐?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여기에 정의가 나왔네요. 능력이 형성력이에요. 그러면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형성력이네요. 그러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형성력을 지닌 존재인 신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보았고 우리 신학에 따르면 신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형성력이 100이에요. 그래서 신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보았고 신에 의해 형성되어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을 그 다음 등급으로 봤대요. 자, 그러면은 신학에 따르면은 인간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인간 자체도 형성력이 있어서 예술 작품 같은 거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신 다음 등급으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술품과 같이 형성된 결과물에 해당되는 물질적 대상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았다. 왜? 예술품, 뭐 그림이나 뭐 조각상 이런 거는 형성력이 없죠. 조각상이 다른 걸 만들 수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성된 결과물은 형성력이 0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본 거예요. 그는 하위 등급은 언제나 상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하면서 물질적 대상보다는 인간보다는 신이, 그러니까 형성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B에다가 제목을 붙여볼게요. 샤프츠베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미의 위계가 있다 그랬죠. 미의 위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문단 볼게요. 그렇다면 샤프츠베리는 미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고 보았을까? 자, 이건 쌤 비문학 독해 기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비문학에서 질문이 나오면은 반드시 뒤에 답이 나오고 그 답이 그 문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샤프츠베리는 자, 인간이 어떻게 저걸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본능인 정의가 나왔네요. 취미의 정의가 나왔어요. 취미라는 걸 제시한대요. 취미는 뭐냐? 샤프츠베리가 말하는 취미는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이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감각 같은 거예요. 우리 오감은 육체에 있는 감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혀에다가 소금을 딱 뿌리면 그냥 탁 짜다고 느끼듯이 취미, 그냥 미를 알아차리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감각기관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독립적인 내감이자 미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감각기관, 이건 우리 오감을 말하죠. 오감이 대상의 맛, 색깔 등을 그냥 눈 뜨면 탁 시각이 들어오고, 사탕을 먹으면 그냥 단맛이 탁 느껴지듯이 취미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거 아름답다 라는 거를 판단해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취미는 자연적 본능임에도 아까 전에 앞에서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본능인 취미라고 돼 있죠. 자연적 본능임에도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대요. 취미는 신으로부터 타고나는 건데 그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타고나지만, 그렇지만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게 아름답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저게 아름답다 라고 미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어요. 샤프츠베리는 그 이유를 본능이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봤대요. 자, 취미는 본능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지만, 자, 그럼 어떻게 얻어요? 앞에 신에게서 받는다 그랬죠? 사회적 영향에 따라 발현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대요. 자, 따라서 샤프츠베리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취미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 샤프츠베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이 본능인 취미를 교육과 개발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봤네요. 그죠? 발현되는 양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C 문단에. 자, 자연적 본능인 취미와 그다음에 취미에 대한 교육과 개발의 필요성. 자, 한편 D문단 볼게요. 취미의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점은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한 것임을 시사한대요. 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어떻게 해봐야 되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취미는 그냥 혀에다가 사탕 놓으면은 달다 느끼듯이 그냥 어떤 걸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굴릴 틈 없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한 것임을 시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샤프츠베리는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대요. 샤프츠베리의 무관심성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요. 이꼴 표시겠죠? 자, 무관심성이란 대상에 대해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 대상에 대해 대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래요. 자, 이는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 미적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대상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자, 예를 들면은 어떤 거를 보고 이거 사용하면 돈 버는데 도움 되겠는데, 이거 사용하면은 뭐 내가 뭘 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이렇게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대상에 대한 소유욕, 와 저거 아름답다,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대상 그 자체가 지닌 미적 성질, 즉 똑같은 말이 나왔네요.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야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D에서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미를 관조하려면은 무관심성을 가지고 대상을 봐라 이 말이죠. 자, 그럼 D에다 제목을 붙이면 샤프츠베리의 무관심성이 될 거예요. 무관심성. 자, 그러면은 이 지문의 구조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A. 샤프츠베리가 형이상학적 미학을 이야기했어. 근데 샤프츠베리는 이 미에 위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어. 3단계로. 자, 그 미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취미라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취미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취미를 위해서 이런 관조적인 태도, 그러니까 무관심성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전개 방식은, 자, 이거는 쌤이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전개 방식 알아두세요. 질문 답변.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고 보았을까? 이거에 대한 답이 취미 A 여기 있죠. 그래서 C의 핵심이 취미고 그 취미가 D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거 판단 두 개예요. 샤프츠베리의 판단, 주장을 이야기하고 샤프츠베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들고 있죠. 자, 그 다음 나 지문 보겠습니다. 이 문단 볼게요. 존 듀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로 보았대요. 그래서 인간과 환경이 하나의 유기체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경험의 주체, 경험을 느끼는 인간은 환경,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한대요. 경험하면서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환경도 자신에게 적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환경에 적응하지만 환경도 내 자신에 맞게 적응시킴으로써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결국 경험이라는 걸 생성한다 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에다 제목을 붙이면은, 잠시만요. 이거. 자, 존 듀이의 인간관이 되겠네요. 자, 듀이는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어요. 하나의 경험이 뭐냐? 어떤 경험이 시작 때부터 목적이 완성되는 데까지 이루어진 모든 경험의 행위들이에요. 자, 듀이는 이렇게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경험이 완결되면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다? 질성이라는 걸로 묶여 있기 때문이래요. 자, 여기 설명이 많이 불친절하죠. 자, 여러분들 지문이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비문학 지문의 내용을 100%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지문으로 안 돌아오고 문제에서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비문학 설명할 때 내용을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양리학 지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약학에 관해서 투과율, 반감기, 뭐 혈중, 뭐 약물 농도 이런 것들을 쌤이 한 2시간 정도 내용을 설명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다 풀리겠죠. 자, 그러면은 그게 국어 문제입니까? 아니면 양리학 문제입니까? 당연히 양리학 문제죠. 그래서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어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 양리학에 대해서 정확히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쌤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 문제풀이의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철학 지문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걸 100% 이해하고 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제시된 정보가 이렇게 돼 있고 대충 이거의 경험이 이거의 정의가 무엇이다. 그리고 어떻게 작용한다. 정도 흐름만 파악해 두시고 문제에서 풀 때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답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질성이라는 걸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대요. 자, 그럼 질성이 무엇인가? 질성이란 정의가 나왔네요. 경험 주체가 어떤 거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이래요. 직접 포착하는 것으로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 자, 이거 쌤이 비문학 독해할 때 쓰는 기호인데 여기다 G 붙이고 여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설명을 경험 주체가 어떠한 경험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으로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 조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애매하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놨어요. 자, 가령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신이 포착한 그 식사의 지배적인 특징이 풍성함이었다면 풍성함이 그 식사의 질성이 된대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질성이 다르겠네요. 그죠?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다른 사람은 그 식사에서 우아함이라는 것을 지배적으로 느꼈으면 우아함이 그 식사의 질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근거 판단이네요. 질성은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대요. 질성은 주체가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에 그래서 최종 결론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질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럼 F에 제목 붙이면은 듀이의 중요한 2가지 개념이 나오죠. 하나의 경험과 그리고 질성이라는 2개 경험의 설명이 나옵니다. 자, 또한 듀이는 예술도 이제 예술 이야기예요. 듀이에 대한 인간관과 하나의 경험과 질성으로 듀이를 설명하고 그 관점에서 듀이는 예술을 어떻게 바라봤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듀이는 예술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했대요. 자, 그는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수단 목적이죠.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감상자로서 관점을 지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나 작곡하면은 노래를 작곡하면서 내가 이 노래를 듣는 감상자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작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는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목적 아까 전에 위에 목적이란 말 나왔죠. 하나의 경험에서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자, 그래서 내가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내 창작 행위가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 감상자의 입장에서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하며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감상자가 내가 의도한 목적인 감동을 느끼지 않겠다 싶으면은 계속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결정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 강의를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 예술품이면 선생님이 지금 이 예술품의 창작자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어떨까? 감상자의 입장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분위기나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금 분위기가 좀 다운되네. 그러면은 이 비문학 지문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텐션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면서 수업을 완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또한 듀이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 기술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스킬을 가진 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름다움보다는 감상자가 이거 감상하는 사람이 어떤 걸 느낄까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듀이가 예술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죠. 듀이의 예술관이 될 거예요. 듀이는 예술을 이렇게 봤다. 자, 한편 듀이는 감상자, 자, 위에선 창작자에 대한 설명이었죠. 감상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감상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경험이 돼야 되고 감상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걸 바람직하게 봤네요. 듀이는 감상자도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감상자도 수동적 감상이 아니라 자기만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면서 감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뒤에 나옵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감상자도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 길러진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듀이는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 관점을 기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길러진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 자, 따라서 최종 결론인 거죠. 듀이의 관점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는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럼 H는 듀이가 감상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H의 제목을 붙이면은 듀이가 생각한 감상자의 태도가 될 거예요. 자, 구조도 한번 그려봅시다. 듀이는 인간을 이렇게 봤어. 자, 그래서 인간의 이런 경험을 해. 하나의 경험. 자, 근데 예술도 하나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 창작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감상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이런 식의 구조도가 되겠죠. 전개 방식은 당연히 듀이의 판단과 그 근거, 하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근거 판단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국어 영역에서는 우리 수학이나 과학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수학이나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틀린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어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은 지문에서 확실하게 틀렸음을 알 수 있거나, 그리고 지문에서 알 수 없는 모르는 정보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비문학을 독해할 때 항상 1번 옆 이렇게 선지 옆에다가 근거를 적으세요. 몇 문단 몇째 줄을 보면은 1번이 맞음을 알 수 있다, 틀리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문에 없으면 옆에 지문에 없음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빠르게 지문으로 돌아가서 해당 부분을 찾는 기술이 숙달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가는 샤프츠베리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옆에 시험 문제 펴놓고 보면서 봐야 돼요. 자, 미적 경험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변화해온 과정을, 자, 샤프츠베리가 초기엔 이렇게 말했다가 중기엔 이렇게 말했다가 후기엔 이렇게 말했다가 샤프츠베리의 견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어요? 아니죠. 샤프츠베리의 견해가 달라졌다는 말은 없죠. 샤프츠베리의 다양한 형이상학적, 그리고 미적, 그 다음에 인간의 미를 감지하는 것, 취미, 이런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설명이 있지 견해가 변화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문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봅시다. 듀이에 관한 거네요. 듀이는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비판을 받는 이유를 미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나에 나온 특정 철학자는 누구예요? 듀이잖아요. 그죠? 자, 듀이가 비판을 받는다는 말이 지문에 있어요.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이러이러한 뭐 단점이 있으나 뭐 이런 말 없죠. 그죠? 그래서 얘도 듀이가 비판을 받는다는 말이 지문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교대조 선지할 때 선지 유형 중에 가는 나와 달리 이런 거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도 뭐 비교대조 선지 유형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일단 가는 나와 달리 A는 B와 달리 C하다 하면 요거만 기억해 두세요. A는 C and B는 not C예요. 그러면은 A가 C한지 체크하고 B가 C가 아닌지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가 특정 철학자의 견해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야 되고, 나는 그런 게 없어야 되죠. 자, 그럼 봅시다. 미적 경험에 대한 특정 철학자의 견해. 이거는 가나에 둘 다 나와요. 가는 저기 C 문단에 봅시다. 미적 경험을 어떻게 한다? 취미를 통해 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나는 존 듀이 미적 경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미적 경험을 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취미와 하나의 경험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도 지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4번 봅시다.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철학자가 제시한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이, 자, 특정 철학자가 제시한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 하나의 경험이네요. 그죠? 이 하나의 경험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자, 이 하나의 경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거 없죠. 얘도 지문에 없어요. 자, 가와 나는 모두 미적 경험의 과정에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자, 미적 경험의 과정에 특정 철학자의 견해, 가는 취미죠.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의 경험이죠. 그래서 가는 하나의 취미를 통해 미를 경험하고, 나는 하나의 경험을 이루기 위해 미적 창작자와 감상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에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지문에 확실하게 틀렸거나 모르는 거. 자, 그럼 가는 B의 네 번째 줄만 보세요.
이거 보고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봅시다. B의 네 번째 줄 보면은 자, 신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보았고 신에 의해서 형성되어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을 그 다음 등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인간은 신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을 또 형성할 수 있다. B의 네 번째 줄만 보면 답 나오죠.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C의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여기 6페이지 우측에 네 번째 줄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비문학은 각 문단별로 기호를 표시하고 제목을 붙이고 구조도를 그리는 게 더하기 빼기에 해당된다면은 이렇게 각 지문으로 찾아가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게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물론 국어 문제의 전부는 아닌데 이 능력이 뛰어나면은 굉장히 국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용 심화 적용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도 나누어 보면은 가에서 틀린 그림 찾고 다에서 틀린 그림 찾고 바에서 틀린 그림 찾아서 칼로 잘라서 풀로 붙이면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과학, 공학 지문에서도 어려운 용어 이해 안 하고 그냥 걔를 A, B, C, D, EF로 놓고 그냥 계산해도 답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를 볼 때 이 선지가 맞다면은 왜 맞는지 비문단 넷째 줄 이런 식으로 옆에 적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거의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국어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C의 세 번째 줄 볼게요. 2번 선지.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C의 세 번째 줄 봐요.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본능인 취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취미는 본능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지만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없지만 교육과 개발을 통해 뭐 할 수는 있어요?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다. 바로 밑에 줄에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이 부분 보고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D 세 번째 줄만 보세요. 자, 듀이는 경험의 주체인 인간을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로 본다 돼 있는데 D의 세 번째 줄 보면은 무관심성이라는 D의 세 번째 줄이래.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네요. E의 첫 번째 줄 볼게요. 선생님이 다른 선지랑 헷갈렸어요. E의 첫 번째 줄. 자, E의 첫 번째 줄은 존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로 보았다. 그대로 나왔죠. 얘는 참 예쁜 틀린 그림이에요. 그냥 한눈에 딱 보이는 틀린 그림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듀이. 자, F 문단의 1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F 문단의 1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경험. 자, F문단. 듀이는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말만 부정문으로 바꾼 거예요. 자,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자,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지 못한 경험은 하나의 경험이 아니죠. 당연히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른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지 못한 경험은 하나의 경험이 아니다.
똑같은 말을 그냥 부정문으로 바꿔치기 한 거에 불과해요.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듀이는 기술적 정교함으로는 하나의 경험으로서 창작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G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G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듀이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라고 그대로 나와 있죠.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떤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더 주목해야 된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적절합니다. 쉽게 틀린 그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무관심성이라고 하면은 딴 거는 볼 건 없어요. 그냥 바로 D문단으로 가면 돼요. 무관심성이 D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D문단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무관심성이란 자, 대상에 대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1번 무시 아님. 그 다음에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사적 욕망 아님. 그 다음에 이는 미적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대상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도구적 가치도 아님.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 라고 되어 있죠. 소유욕도 가지면 안 돼요. 벗어나 대상 그 자체가 지닌 미적 성질, 즉 다시 말하면 좌우가 똑같은 이꼴 기호다. 그죠?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 내재적 가치. 자, 그럼 볼게요. 별을 보고 별의 탄생 원리를 밝혀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 자, 그러면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이 사적 욕망이 있죠. 그죠? 그냥 별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적 욕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고. 자, 바다를 보고 물결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바다의 광활함에 감탄하는 것. 얘는 바다를 1번 무시하는 거 아니죠. 바다에 사적 욕망이 안 들어가 있죠. 바다를 어떤 걸로 이용해 먹자. 도구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바다를 내가 갖고 싶다. 소유욕도 없죠. 내재적 가치 맞죠. 그래서 답 2번이네요. 3번은 볼게요. 은행나무를 보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것도 모른 채 그 옆을 무심히. 자, 그럼 이거 1번에 무시하는 거네요. 그죠? 무시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관심성. 그래서 3번 아니고. 4번 조각상을 보고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소장하고자 하는 거. 아이고, 여기 4번에 소유욕이네요. 그죠? 소유욕이 있으니까 아니고. 꽃을 보고 그 꽃이 연인에게 사랑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아름다움. 그러면 내가 이 꽃을 가지고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써야지 이 말이죠. 도구적 가치예요. 3번. 그럼 얘는 도구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취미고 니은은 질성이에요. 자, 기억은 미를 객관적으로 감지하는 수단이고 니은은 객관적으로 파악된 미의 특정 대상이다. 자, 얘 찾아갈게요. 또 틀린 그림 찾기 합시다. 6페이지 우측 1, 2번째 줄을 봐요. 자, 그런데 취미는 자연적 본능임에도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돼 있죠. 사람마다 달라지는 건 뭐예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은 누가 보든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틀렸네요. 그래도 요 뒤에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니은은 질성은 객관적으로 파악된 미의 대상의 특징이다. 자, F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F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질성도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네요. 그럼 1번 틀렸고요. 자, 2번. 기억은 미를 감지하는 독립적인 능력이고, 자, C의 네 번째 줄 갈게요. 자, C의 네 번째 줄 그대로 나와 있죠. 취미는 이 꼴 뒤에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이자 그리고 미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앞에 건 맞네요. 그 다음에 뒤에 니은은 F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갈게요. F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면은 이와 같이 질성은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얘는 아주 쉬운 틀린 그림 찾기네요. 답 2번이에요. 자, 3번 봅시다. 기억은 주체가 대상의 특징을 판단한 결과이고, 자, 얘는 6페이지 좌측 밑에서 두 번째 줄 갈게요. 자, 취미는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거죠.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특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고 그냥 보는 순간 탁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부분 볼게요. 니은 부분은 F 문단에 어디에 가시면 되냐 하면은 F 문단에 여섯 번째 줄 갈게요. 자, 경험 주체가, 자, 질성이란 경험 주체가 어떤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으로 주체가 포착하는 거래요. 근데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경험 대상이 주체의 특성을 만들어낸 결과. 그럼 대상이 주체를 만들어냈다고 돼 있는데 F의 여섯 번째 줄은 뭐가 돼 있어요? 주체가, 이게 주어잖아요. 주체가 직접 포착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3번은 당연히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억. 취미는 초월적인 존재가 부여하는 특성이고, 자, C의 세 번째 줄 갈게요. C의 세 번째 줄. C의 세 번째 줄. 그대로 나와 있죠.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본능인 취미를 제시한다. 자, 그래서 인간이 신으로부터 초월적 존재로부터 취미를 받았다 라고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디를 보냐 하면은 자, 이 부분은 조금 틀린 그림을 여러 개 찾아서 붙여놔야 돼요. 자, 니은은 경험 주체의 경험이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수단이다. 그럼 질성이잖아요. 그죠? 얘는 G에 다섯 번째 줄로 가볼게요. 자, 다섯 번째 줄은 창작자가 하나의 경험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질성의 특징이 아니라 창작자가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스스로 판단을 해가면서 창작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그래서 4번은 아니죠. 자, 5번. 기억은, 자, 미적 대상을 감각할 때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능력이고, 자, 6페이지 왼쪽에 마지막 줄. 자,
감각기관이 대상의 맛 등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취미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미를 판단해내는 것이다.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F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이 앞에 건 맞아요. 예. 근데 F의 밑에 세 번째 줄. 질성은 미척 대상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F의 밑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이와 같이 질성은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돼 있죠. 미적 대상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게 아니라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기가 있고 3점 돼 있으면은 이 문제를 보고 겁부터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몇 문단 몇째 줄 틀린 그림 찾기 9구단으로 풀면 돼요. 자, 가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A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볼게요. 자, 라파엘로는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렸대요. 자, 그는 책을 들고 탐구하는 모습. 자, 그러면 여기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가 창작 목적이네요. 그죠? 창작 목적. 창작 목적. 자, 그는 책을 들고 탐구하는 모습, 토론에 열중하는 모습 등 실존했던 철학자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릴 때마다 이 묘사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 고려하면서 창작했대요. 그럼 창작 목적에 적합한지 항상 체크하면서 창작했다 이 말이네요. 자, 또한 건축물과 인물들을 완벽한 대칭과 비례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하였고 아주 형식적으로 정돈돼 있고 통일성 있게 그림을 구성했네요. 감상자가 공간의 깊이감과 현실감을 느끼도록 원근법을 사용했다. 이 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은 원근법을 통해 실제 그 공간 속에 있는 듯한 현실감을 느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그림 속 일부 인물들은 분명하게 식별이 안 돼요. 인물들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돼 있죠. 자, 1번 그냥 A의 네 번째 줄로 가세요. 1번 선지 뭐예요? 샤프츠베리는 대칭과 비례에 따라 건축물과 인물의 균형 있게 배치한 A의 형식적 구성이 우주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보아 아름답다고 판단하겠군. A의 네 번째 줄로 갈게요. 자, 샤프츠베리는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 그대로 나오죠. 를 지닌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겼으며 그가 생각하는 미는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대로 나오죠. 그죠? 얘는 공짜로 주는 틀린 그림이네요. 그 다음에 2번 그냥 G의 세 번째 줄 가보세요. G의 세 번째 줄. 자, 뒤에는 라파엘로가 A의 원근법을 사용하여 감상자에게 현실감이 느껴지도록 의도했다는 점에서 창작자가 감상자를 고려한 하나의 경험으로서 창작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군. 자, G의 세 번째 줄 갈게요. 자, 그는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는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는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하며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쭉쭉쭉쭉 나오죠. 자, 그럼 G의 세 번째 줄하고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이것도 맞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그냥 G 문단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을 가보세요. 자, 3번 선지. 뒤에는 라파엘로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 고려하며 A의 각 인물을 그려나간 것을 창작자 스스로가 감상자로서 관점에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간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자, 라파엘로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이게 목적이죠. 그죠? 그거를 고려하며
여기 보면은 적합한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창작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듀이의 입장과 맞는지 G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 가볼게요. 자, G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스스로가 감상자로서 관점을 지녀야 한다. 이는 뒤부터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하며 이게 적합한지를 고려하면서겠죠.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면은 듀이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적합한지를 고려하면서 창작하는 것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샤프츠베리는 A,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자신이 생각하는 미의 위계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보고 얘는 B의 다섯 번째 줄 볼게요. B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자, 예술품과 같이 아니다. B의 여섯 번째 줄로 갈게요. 여섯 번째 줄. 예술품과 같이 형성된 결과물에 해당되는 물질적 대상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았다.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예술품이니까 샤프츠베리는 A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볼 거고 듀이는 A를 감상자에 의해 그 작품의 의미가 재창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겠군. 얘는 H의 세 번째 줄 갈게요. 자, H의 세 번째 줄. 자, 감상자도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돼 있죠. 그래서 감상자에 의해 감상자도 자기만의 의미를 창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듀이는 그렇게 보는 거니까 당연히 맞죠. 이것도 쉬운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그럼 1, 2, 3, 4가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일 건데 왜 5번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찾아봅시다. A의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에 대해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고 듀이는 감상자만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겠군. 자, 같은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을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로 본 게 맞긴 맞아요. 이거는 6페이지 우측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샤프츠베리는 그 이유를 본능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 본능이 신에게 받은 취미죠.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맞긴 맞아요. 자, 그리고 듀이는 감상자만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나타났다. H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H의 세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 보면은 작품을 실제로 만든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 그래서 창작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감상자도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 길러진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그러면 서로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연습을 통하면은 감상자가 길러진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다르게 감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같은 거를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문 여기 보기를 봐봐요. 분명하게 식별이 안 돼요. 자, 그림 속 인물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이 인물이 누굴까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거를 보고 지금 취미에 따라 그리고 연습이나 수련에 따른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제대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바꿔치기 한 거네요. 그래서 이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왜곡되어 나타나서 주관성이 나타난다. 맞고 듀이는 연습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연습을 잘해서 주관성으로
주관적으로 감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말들은 맞는데 그리고 듀이는 연습이 부족해서는 아니죠. 연습을 충분히 해서 그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감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문제는 보기에 이거예요. 원인이 뭐냐? 인물들이 제대로 구별이 안 돼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옆에 단어 지문 한 개 더 있죠. 자, 단어 지문 볼게요.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꿔 쓰는 문제네요. 자, 우리 단어 문제 나왔을 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중에 한자어가 더 의미 분화가 잘 돼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고유어 똑같은 거 고르는 문제 뒷지문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자어로 바꾸면은 훨씬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A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거예요.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간주된다, 여겨진다, 맞죠? 그 다음에 B, 발현되는, 나타나는, 바꿨을 때 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C, 달성되는, 세워지는. 자, 달성된다라는 게 뭐죠? 달성, 어떤 거에 도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표로 한 것이, 목적한 것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게 달성이에요. 그 다음에 D 한번 볼게요. D, 상이하게, 서로 다르게. 괜찮죠? 바꿔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E, 대면하는, 서로 얼굴을 마주한다는 뜻이니까 마주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샤프치베리 지문은 요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 모의고사 지문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바랄게요. 자, 이 지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